너 약간 원장님 취하는 거 아니야? 야, 우리 선생님 지금 나눠준 프린트에 보면 세 번째 페이지에 보면 예제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떨어지는 물체. 그 문제를 한번 봐봅시다. 아마 요 내용을 토대로 푸는 걸 거라서 이런 문제는 10초 만에 풀어야 정상이야. 자, P점을 정지하고 있던 물체를 나와서 P지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도가 19.6이고요. 그지? 19.6이고 2초 후에 그래서 Q점을 지나는 순간의 속력은 V가 된대요. 자, 봐봐. 물체의 속력과 뭐 거리를 구하는데 중력과 속도는 9.8회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 자, 여기 정지하고 있고요. 여기 P점을 지나. 근데 P점을 지날 때 속력이 지금 19.6m/s잖아. 그럼 이거 보면 무조건 알 수 있는 게 2초 지난 겁니다. 왜냐하면 1초에 무조건 9.8씩 빨라지니까 떨어뜨리는 순간이 0초면 P점을 지날 때는 2초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Q점을 지날 때는 이 문제에서는 일부러 있잖아. 이 간격을 동일하게 그려놓은 거야. 사실은 이 거리가 차이가 있지. 근데 아무튼 Q점을 지날 때 속력이 V래. 이거 구할 수 있죠. 왜냐하면 또 여기서부터 2초가 지난 상황이잖아. 그러면 처음으로부터는 4초가 지나 있는 거거든. 네, 봐봐. 여기다 넣으면 돼. 뭐 하면 돼? V는 처음에 0일 거잖아. 여기를 지날 때가 V라고 하면 GT. 시간 곱하기 중력 가속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처음 위치에서부터는 4초가 지난 상황이니까 4 곱하기 9.8 해주면 이때 지나는 속력인 거야. 39.2인 거야. 39.2. 그치? 자, 그 다음에 뭘 물어봤느냐? P 지점과 Q 지점 사이 거리를 물어봤지. 네, 봐봐. 선생님이 1초마다 1, 3, 5, 7로 간다 그랬잖아. 그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1과 3을 더한 거리만큼이 되겠죠. 비율로 따지면.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5 더하기 7이 되는 거거든. 2초 차이니까. 그치? 그러면은 1이 4.9m란 말이야. 4.9m. 맞지? 4.9m니까 이거는 4.9m 곱하기 4 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 다음에 얘는 4.9m 곱하기 얼마? 12 해주면 되거든. 그럼 얘네 둘 사이의 거리는 4.9m 곱하기 12를 해주면 바로 나오는 거야. 그럼 60m 조금 안 될 것 같아. 그지? 그러면은 답 바로 나오지 않냐? 4번이 바로 나오죠. 4번. 그지? 이거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줬던 거 이용하면 쉽게 할 수 있어. 1초마다 1, 3, 5, 7, 9의 비율로 가니까 처음 2초 동안은 1과 3의 비율로 갔다. 더한 것만큼 간 거지? 그럼 거기서 1에 해당되는 거리는 4.9m라고 생각하면 돼. 중력과 속도가 9.8일 때는. 그러면 쉽게 두 물체 사이 거리 바로 구할 수 있다. 알겠니? 선생님 얘기하는 거 잘 기억해놔.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오래 걸리잖아. 그래프 그리고, 그지? 요거. 그래야 니네가 계산 시간이 단축이 돼야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지? 요렇게 해주면 돼.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자유낙하에서 또 하나 얘기할 게 있어. 얘 어디 가서 안 오니? 경섭이. 혹시 공차 갔나? 그래서 뭐 사는데 오래 걸리나? 그리고 나서 엘베를 타고 오느라고 또 오래 걸리나 보다. 우리 학원 엘베는 웬만하면 타면 안 돼. 시간 너무 오래 걸려서. 야, 그 다음에 봐봐, 우리. 지난번에 중력할 때 이런 얘기 했었거든. 얘들아, 여기 질량이 M인 물체가 지상에서 일정한 높이에 떠 있어. 같은 높이에 2M인 물체가 떠 있어. 잘 들어야 돼. 중요한 거야. 자, 둘 다 자유낙하를 시킵니다. 근데 지난번에 선생님이 중력 얘기할 때 잘 봐. 얘한테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얼마라고? 선생님이 중력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하면 걔한테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라고 그랬거든? 그럼 얘한테 작용하는 중력은 mg겠지. 얘한테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EMG가 되거든? 맞지? 그러면 잘 봐. 질량이 더 큰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더 크잖아.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를 시킵니다. 자유낙하를 시켜. 바닥에 닿는 순간 속도는 어떻게 될까?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G라는 게 가속도잖아. 그러니까 중력은 얘가 더 크게 작용하지만 그 중력 때문에 생기는 가속도는 둘이 동일한 거야. 그러니까 질량에 상관없이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질량에 관계없이 둘 다 이와 같은 운동을 해요. 똑같이 1초에 9.8씩 빨라져. 공기장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바닥에 닿는 순간 얘가 속도가 V면 얘도 속도가 V인 겁니다. 즉, 자,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거든. 질량이 클수록 중력은 큰 거야. 그러나 그 중력 때문에 생기는 가속도는 두 물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질량에 관계없이 바닥에 동시에 떨어집니다. 바닥에 동시에, 이미 둘이었구나.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어디 가서 바람 좀 쐬고, 어떻게 1대1 매치 한번 하고 온 거야? 자,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질량에 관계없이 동시에 떨어지는 거야. 선생님, 저는 쇠구슬 하고 깃털을 떨어뜨려 봤더니 쇠구슬이 먼저 떨어지던데요. 그거는 일반적인 상황이지. 우리가 배우는 자유낙하는 뭐가 없다고? 공기저항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일상적인 상황에서 쇠구슬하고 깃털 떨어질 때 쇠구슬이 먼저 떨어진 이유는 깃털이 공기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인 거야. 근데 어차피 우리가 배우는 자유낙하는 뭐가 무조건 없는 거라고? 공기저항이 없는 거라고. 공기저항이 없을 때는 질량에 상관없이 무조건 동시에 떨어지는 것. 따라서 바닥에 닿는 순간 속도는 동일해요. 다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도는 오로지 뭐에 따라서만 달라져? 높이에 따라서만 달라지는 거예요. H 높이에서 떨어뜨렸더니 V라면 EH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루트 2V가 되는 것 뿐이야. 얘가 루트 2V면 얘도 루트 2V인 거야. 같은 높이라면. 알겠지? 그래서 무조건 동시에 떨어진다라는 거. 왜? 공기저항이 없기 때문에. 자유낙하에서는 요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다. 자, 우리 프린트로 4번째 페이지 가시면 그럼 이번에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이라는 게 나와. 4번째 페이지. 내가 페이지 번호 안 넣어놔가지고 참 이래저래 불편하구만. 거기 보면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이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 자, 선생님이 요거 설명하고 뒤에 선생님이 10문제 넣는 거 같이 푼다 그랬어요. 내가 물리 파트에 사실은 진도만 나갈 것 같으면 빨리빨리 나가고 뭐 생명 파트 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니네는 지구 파트까지 시험을 봐버려가지고 그지? 우리한테 남은 건 뭐밖에 없어. 물리 파트하고 생명 파트밖에 없는 거잖아. 뒤에 뭐 전기적 성질 좀 남은 그거랑 그지? 그러니까 물리 파트에 조금 할애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 포물선 운동이라고 표현해. 포물선 운동.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은 포물선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 포물선 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우리가 방금 전까지 얘기했던 자유낙하 운동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포물선 운동. 그래서 포물선 운동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 자, 내가 보통 문제 풀 때 그거 제일 많이 나와. 건물 옥상에서 공 던지는 거 제일 많이 나오거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자, 해봐. 두 가지로 나뉘는데 수평 방향하고 연직 방향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여기다 내가 이제 그림을 하나 딱 그릴게. 자, 건물 옥상에서 말이야. 내가 여기서 공을 옆으로 던지는 겁니다. 그지? 그럼 내가 옆으로 던진다는 건 던지는 속력이 있을 거 아니야?
자, 그거를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는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본 거야. 자, 네가 볼 때는 어떻게 보일까? 그냥 공이 앞으로 쭉 가는 걸로 보이지 않을까? 맞지? 그잖아? 내 입장에서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뿅 날아가서 떨어지는 거야. 포물선 운동이. 근데 위에서 보면 그냥 쭉 가는 걸로 보이지. 즉, 수평 방향으로는 말이야. 수평 방향으로는 내가 던진 공은 계속 일정한 속력으로 그냥 직선으로 다 가는 거야.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거야. 그렇잖아.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냥 한 방향으로 쭉 가는 걸로 보일 거 아니야. 떨어지는 거는 예를 들어 내가 지상 10km에서 내려다보면 5m 높이에서 던진 거는 이 아래로 떨어지는 거는 구분이 안 되겠지. 그냥 앞으로 쭉 가는 걸로 보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봐봐. 내가 여기서 공을 던졌는데 얘가 이렇게 가서 떨어지는데 내가 이걸 이렇게 정면에서 보는 거야. 아주 멀리서. 그지? 멀리서 보면 이렇게 떨어지는 게 구분이 안 되겠지. 그냥 내가 볼 때는 얘가 아래로 뚝 떨어지는 걸로 보이거든.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걸로 보여. 자, 포물선 운동이라 하면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거야. 수평 방향으로는 계속 일정한 속력으로 날아가는 거야. 그런데 위아래 연직 방향으로는 우리가 방금 배운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 걸로 보이는 그 합쳐진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봐. 내가 수평 방향으로 던진 거를 수평 방향만 생각해 보자. 등속 직선 운동을 하니까 수평 방향으로 1초마다 사진을 찍었어. 1초마다 1초마다 사진을 찍은 거야. 던졌어. 자, 1초엔 당연히 높이가 어찌 되게 여기 지나가고 있겠지? 맞지? 여기다. 여기라고 합시다. 이거를 여기서 던졌다고 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던졌어. 그래서 1초 후에는 얘가 여기를 지나간다고 하자. 여기를 지나가고요. 그 다음 여기 지우자. 그 다음은 여기를 지나가고 그 다음은 여기를 지나가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옆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1초마다 사진을 찍어서 그 위치를 표시해 보면 1초마다 항상 같은 거리만큼을 가는 거야. 옆으로는. 맞지? 위에서 내려다보면 1초마다 항상 간 거리가 똑같은 거야. 계속 같은 속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위아래 방향을 생각해 볼게. 저 정면에서 보면 얘가 그냥 아래로 떨어지는 걸 보인다 그랬잖아. 그럼 우리 자유낙하를 생각해 봐. 만약에 자유낙하를 한다 그러면 자, 아래로 떨어뜨린 걸 생각해 보면 1초에 얘가 여기를 지나고 있어. 1초에 요 높이를. 그 다음에는 여기를 지나고 있어. 아, 여기를 지난다? 여기를 지나. 그 다음에는 바닥에 떨어졌어. 이렇게. 그죠? 이렇게. 1초마다 사진을 찍었더니. 그래서 실제로 던진 공은 아래 방향으로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합친 경로를 따라서 날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보면 실제로 공을 던지고 나면 1초 후엔 여길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길 지나가고 있는 거야. 2초 후에는 어딜 지나가냐면 여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3초 후에는 어딜 지나가는 거냐면 여기 딱 바닥에 닿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는 얘가 요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위에서 보면 일정한 속력으로 수평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 정면에서 보면 자유낙하 운동하는 것처럼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거다. 근데 실제로 그걸 옆에서 본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포물선을 그리면서 운동을 하게 돼. 근데 아까 내가 클린 시간에 온 몇 명 친구들한테 얘기해 줬는데 실제로 물체가 운동하는 게 이와 같이 곡선을 그리잖아. 그러면 운동 방향을 물어보거든.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여기를 이렇게 포물선을 이렇게 그리면서 지나가잖아. 그럼 만약에 여기를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요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물체가 떨어진다고 하면 요 지점을 지나갈 때 운동 방향은 요 접선 방향이 되는 거야. 여기를 지나가, 예를 들어서. 그럼 이때 운동 방향은 요 접선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 실제로는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니까
요 지점과 요 지점과 요 지점에서 운동 방향은 다 똑같을까 다를까? 다 다르다고요. 다 다르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봐. 그러면 각 지점을 지날 때 봐라. 니네 어떤 경우에 등속 직선 운동 한다고 얘기했어? 물체가 아무런 힘을 받지 않으면 등속 직선 운동 하는 거야. 그럼 수평 방향으로는 아무 힘을 받지 않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아래 방향으로는 뭐야? 자연역학 운동은 중력만 받는다며. 그러면 봐봐. 형준아, 얘가 여기를 지나갈 때 받는 힘의 방향,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없어. 맞지? 오로지 아래 방향으로 뭐만 있어? 중력이라는 힘만 존재해. 그리고 이 지점에서 얘는 운동 방향이 이 방향인 거지. 운동 방향. 맞지? 자, 그 다음에 얘가 여기 왔어. 자, 여기서 받는 힘의 방향. 마찬가지로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없는 거야. 근데 아래 방향으로 무슨 힘을 받아? 중력이란 힘을 받아.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지상에서 몇 미터 이내는 거리에 따른 차이는 없더라. 따라서 이때 얘가 받는 중력과 이때 얘가 받는 중력의 크기는 같은 거야. 그러면 바닥에 닿는 순간에도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없는 거야. 오로지 아래 방향으로만 중력을 받고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이때 중력도 이때 중력하고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그리다 말하는 이 지점을 지날 때는 이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운동 방향. 여기를 지날 때는 운동 방향이 이 방향인 거지. 그래서 합쳐서 얘기하자면 포물선 운동을 할 때는 떨어지는 내내 운동 방향은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중력의 방향은 어때? 다 똑같이 어느 방향? 지면을 향하는 방향. 연직 방향. 니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이거 되게 많이 물어봐. 이 그림 나온 다음에 A, B, C라고 하면 A, B, C 위치에서 받는 힘의 방향 물어보면 그냥 전부 아래 방향만 해주면 돼요. 힘의 방향은 전부 동일하고요. 힘의 크기도 전부 동일하다 이거예요. 맞지? 자, 그럼 봐봐. 지금 내가 1초 간격으로 사진을 찍은 거라 그랬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3초 만에 바닥에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던지면 3초 동안 옆으로 날아가면서 떨어진 거야. 떨어진 거. 그지? 3초. 그러면 봐봐. 요 거리지, 요 거리. 내가 던졌더니 날아가서 떨어진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요거를 수평 이동거리라고 하거든? 자, 잘 봐야 돼. 이거 문제 나온다. 자, 수평 이동거리가 몇 미터냐 이거 물어보거든? 그럼 봐봐. 아래로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거지만 어쨌든 바닥에 닿는 순간까지 계속 옆으로 일정한 속력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얘를 V라는 속력으로 던졌어. 그러면 얘는 바닥에 닿는 순간까지도 옆으로는 V라는 속력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수평 이동 거리, 우리 거리라는 거 뭐 거속시 많이 들어봤지?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내가 던진 속력으로 옆으로 계속 가는 거거든. 같은 속력으로. 같은 속력 가는 거거든. 곱하기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곱하면 돼. 무조건이야. 수평 이동 거리는 무조건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5m/s로 던졌어. 어? 그럼 지금 이 그림을 봐봐. 자유낙하로 따지면 3초 만에 떨어지는 거잖아. 그리고 3초 만에 떨어지는 거야. 똑같이. 그럼 니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 봐. 하나는 여기서 놓고요. 같은 높이에서 하나는 던졌어. 어떻게 될까? 똑같이 동시에 떨어져. 그냥 가만히 나서 자유낙하도 3초 만에 떨어진다면 같은 높이에서 옆으로 던져도 3초 만에 바닥에 떨어지는 거야. 그럼 내가 5m/s로 던졌더니 3초 만에 떨어졌으면 수평 이동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야? 5m/s 곱하기 3초 해가지고 얼마? 15m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15m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봐. 여기서 낙하 시간은 자유낙하야, 낙하 시간. 근데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닥에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오로지 뭐랑만 관계가 있다. 아까 선생님이 H는
2분의 1 GT제곱이라는 식 써가지고 바닥에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온리 뭐랑만 관계가 있다? 높이랑만 관계가 있다 그랬잖아. 맞지? 그럼 이 내용을 참고해서 이 말을 들어봐. 자, 봐봐. 건물 옥상에서 내가 공을 하나 던지는 거야. 3m/s 얘를 던졌다 치자. 자, 그랬더니 이렇게 날아가서 3초 만에 바닥에 떨어졌다고 해볼게. 3초 만에. 자, 근데 이번에는 내가 똑같은 공을 5m/s로 던졌어. 같은 곳에서 몇 초 만에 떨어져? 상황 몇 초 만에 떨어져? 니네 뒤에 문제 풀 때 핵심적인 내용이야. 다시 얘기할게. 내가 이 건물 옥상에서 높이는 그냥 H라고 해볼게, H. 내가 3m/s로 던졌더니 얘가 3초 만에 떨어졌어. 3초 만에 떨어졌어. 근데 같은 높이에서 내가 이번에는 5m/s로 던져본 거야. 몇 초 만에 떨어져? 그냥 3초라고요. 높이가 똑같으면 내가 느리게 던지든 빨리 던지든 상관없이 3초야. 꼭 명심해. 요 바닥에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온리 높이하고만. 내가 빨리 던지든 느리 던지든 상관없다고. 다만 빨리 던지면 이거잖아. 3m/s로 3초 동안 옆으로 날아가는 거랑 5m/s로 3초 동안 날아가는 게 뭐가 달라져? 더 멀리 날아가서 떨어지는 것 뿐이야. 5m/s로 던지면 떨어지는 건 똑같이 3초 걸려. 왜? 아까 선생님 이런 얘기 했잖아. 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넣어서 자유낙하 시키던 옆으로 던지던 동시에 떨어진다 그랬잖아. 높이가 안 변했으면 여기서 그냥 그대로 자유낙하 시키면 3초란 얘기야. 그러면 던져도 3초 만에 떨어지는데 속력이 더 빠르게 던진다고 해서 더 오래 걸리지 않는다 이 말이야. 높이가 똑같으면. 단지 뭐만 늘어난다? 던진 속력이 빨라지면 낙하 시간은 그대로니까 거리만 늘어난다. 더 멀리 날아가서 떨어질 뿐인 거야.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이거 니네 이거 나중에 아마 연습할 텐데 계산 문제 꼭 나와. 같은 높이에서 높이가 그러면 반대로 또 이것도 구할 니네 높이 구할 수 있는 거야. 3초 만에 떨어졌다 그러면 이 높이가 바로 나와야 돼. 얼마일까? 자유낙하랑 똑같거든, 아래 방향으로는. 그지? 그럼 자유낙하 높이를 해서 자유낙하 3초 만에 떨어진 거랑 똑같은 높이인 거야. 그럼 선생님이 아까 1, 3, 5 더하면 되는 거야. 3초 만에 떨어졌으면. 아까 1m는 1은 얼마? 4.9m라고. 그럼 얘는 4.9m 곱하기 9 해주면 되는 거야. 1초마다 간 거리가 태연아 1, 3, 5, 7로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3초 만에 떨어졌으면 1초마다 1, 3, 5의 비율로 갔으니까 다 더한 것만큼 떨어진 거야. 그래서 1은 몇 미터? 4.9m니까 요거는 4.9 곱하기 9 해주면 되는 거야. 9 해주면. 이거는 아무리 말로 떠들어봐야 니네가 문제를 풀어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일단 꼭 명심해야 되는 게 높이가 안 변하면 아무리 빨리 던져도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동일하다라는 거야. 다만 빨리 던지면 더 멀리 날아갈 뿐이라는 거야. 그래서 뉴턴이라는 아저씨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야. 그러면 빨리 던지면 빨리 던지서 점점 멀리 떨어지잖아.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그 뉴턴의 사고 실험 보얘기거든. 요거까지 얘기하고 앞에 예제랑 뒤에 있는 문제 좀 풀어볼 거야. 무슨 얘기냐? 잘 봐.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지구가. 자, 잘 보세요. 지구가 이렇게 둥글단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대포를 쏘는 거야. 일정한 높이에서 대포를 쏘는 거야. 그러면 대포를 빵 쐈더니 나라가 떨어지잖아. 대포를 조금 더 빨리 쏴. 그럼 더 멀리 날아가서 떨어진다며. 그치? 그래서 대포를 그러면 점점 빨리 쏘면 점점 멀리 날아가니까 오지게 빨리 쏘면 그 날아간 거리가 너무 늘어나서 오히려 다시 떨어지지 않고 되돌아올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사고 실험이라는 건 말 그대로 생각을 한 거야, 생각. 자,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돼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평평한 지표면을 그렸지만 지구 전체로 보면 지구가 둥글잖아.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어. 지구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거잖아. 얼마나 구부러져 있나 계산을 해봤더니 잘 봐. 여기가 출발점이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직선 방향으로 8km를 가잖아? 그러면 높이가 5m 정도 낮아지는 그런 비율로 지구가 구부러져 있더라는 거야. 8km 가면 5m 낮아지는 거야. 자, 아까 중력 가속도가 9.8일 때는 1초에 4.9m 떨어지잖아. 중력 가속도를 10이라고 하면 1초에 5m 떨어지는 거거든, 무조건 높이가. 그럼 잘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해보세요. 5m 높이의 건물이 있는 거야. 5m 높이에. 잘 봐야 돼. 영준아, 해봐. 5m 높이 건물에서 내가 물체를 던지는 거야. 맞아? 던지는데 얼마의 속력으로 던지냐면 초속 8km의 속력으로 던지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얘는 초속 8km로 던지면 1초 후에는 8km를 가 있겠지. 맞지? 수평 방향으로. 그러면 8km를 갔어. 근데 가는 동안에 높이가 얘는 높이로는 5m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1초에 5m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5m만큼 낮아져 있겠지.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5m 높이 건물 옥상에서 얘를 초속 8km로 던지면 1초 만에 8km를 가는데 높이로는 5m가 낮아진다고. 그럼 여전히 지상에서 5m 높이에 떠 있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1초에 8km 가는 빠르기로 물체를 던지면 계속 지상에서 5m 높이를 유지한 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용한 게 인공위성이에요. 실제로는 공기저항이 존재하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보통 10에서 12km, 초속 10에서 12km 정도를 유지하면은 지구에 떨어지지 않고 인공위성이 지구 둘레를 계속 돌 수 있다 그래요. 그건 이제 나중에 배울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다만 요즘 교육과정에 가서 안 배우는데 제1 탈출 속도라고도 부르거든.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물이 오냐 나로 오냐 그거 쐈잖아. 걔가 막 화염을 미친 듯이 내뿜으면서 올라가는 이유가 뭐야? 일단 공기가 적은 데까지 올라가서 걔가 그 올라가는 속력 그대로 인공위성을 내보내면 인공위성의 속력이 이만큼이 되는 거지. 그럼 거기서 내보낸 인공위성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지구 둘레를 이렇게 빙글빙글 돌게 되는 거야. 그 속도를 만들어주는 거야. 계속. 그치? 로켓이 화염을 내뿜으면서 올라가는 이유가 이 속도를 만들기 위한 거야. 그래서 1단 로켓 쓰고 2단 로켓 쓰고 3단 로켓까지 쓰면서 그 속도 만들어줘. 우주에 나가서 그 상태로 인공위성을 배출하잖아? 그럼 인공위성 속도 그대로 이 속도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튼 이게 뉴턴의 사고 실험이야. 직선으로 8km 갔더니 높이가 5m가 낮아지는 그런 공률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5m 높이에서 초속 8km로 던지면 계속 5m 높이를 유지하면서 지구를 한 바퀴 돌아올 수 있다. 이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온 게 또 물어보자면 아니다, 그거는 문제 나올 때 특히 여기 바닥에 닿는 순간에 네. 잘 봐. 바닥에 얘랑 얘라고 얘기해보자. 바닥에 닿는 순간의 속력과 이게 속력은 속력인데 어떤 속력을 묻는지를 잘 봐야 되거든.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문제 나오면 그때 설명해 줄게 일단.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한 김에 그럼 이것도 할까? 니네 아마 자이 스토리 풀면 이 문제 무조건 나올 텐데. 건물이 있어. 잘 봐. 건물이 있어. 건물의 높이가 H인 곳이 있고 여기 EH인 곳이 있어. 한 물체는 여기서 던져요. 한 물체는 여기서 던져요. 맞지? 여기서 던져. 그래서 얘가 여기 가서 이렇게
t초 만에 떨어졌어. 여기서도 던졌거든. 근데 얘도 여기 같은 지점에 떨어졌어. 맞아? 같은 지점에 떨어졌어. 던진 속력의 비를 물어볼 때. 던진 속력의 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만, 높이가 다른 데서 던지면,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잖아. 맞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t초 만에 떨어졌으면, 사실 얘는 같은 속력으로 던진다면, 같은 속력으로 안 던지더라도 얘가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 무조건 루트 2t초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같은 지점에 이렇게 떨어진 거야. 이것도 문제를 봐야 하는데. 자, 서로 다른 높이에서 던진 애가 같은 지점에 떨어지려면 누구를 더 빠르고 혹은 느리게 던져야 되냐 이거 물어본다. 무조건.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나오겠지만 같은 지점에 떨어졌다라고 나오지 동시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안 나올 거거든, 이 문제에서. 같은 지점에 떨어졌대. 그러면 야, 예를 들어서 이 높이에서 던지면 여기 t초 만에 떨어진다고 합시다. 그럼 이 높이에서 던지면 무조건 루트 2t초 만에 떨어질 거거든. 그러니까 A는 먼저 여기 A라고 해볼게. 여기 B라고 해볼게. 잘 들어. A가 t초 만에 여기 떨어졌어. B는 시간은 더 오래 걸리지만 그냥 어쨌든 같은 지점에 떨어진 거야. 시간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상관없이 같은 지점에 떨어졌으면 봐라. 얘는 더 오래 걸리잖아. 떨어지는데. 그치? 떨어지는데 더 오래 걸렸는데 같은 거리만큼을 날아가는 거잖아. 야, 봐봐. 떨어지는데 더 오래 걸리는데 이 거리가 같으려면 던진 속력이 어때야 돼? 더 느려야 된다는 거야. 맞지? 느려야 된다는 거야. 이거 혹시 모르니까 니네 써놔. 자, 여기서 A를 VA라는 속력으로 던졌어. 자, 요거 써놔. 요거. 여기서는 VB라는 속력으로 던진 거야. 자, 그래서 A는 t초 만에 떨어졌고 B는 루트 2t초 만에 떨어졌다고 해볼게. 자, 그럼 잘 봐. A의 수평 이동거리는 얼마가 되지? 수식으로 써볼게, 수식. 봐봐. 내가 A를 VA라는 속력으로 던졌어. 그지? 그래서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t초가 걸렸어. 그럼 이게 A가 수평 방향으로 나랑 거리가 되겠지? A 던진 속력에다가 A가 떨어질 때까지 걸린 시간 곱하면 돼. 그 다음에 B의 수평 이동 거리. 자, 잘 봐. 내가 VB라는 속력으로 던진 거야. 근데 B는 높이가 더 높다 보니까 떨어질 때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려서 루트 2t초만큼 걸렸단 말이야. 그럼 곱한 거가 B가 수평 이동한 거리지? 그런데 얘네들이 같은 지점에 떨어졌다라는 건 이 거리가 같다는 얘기잖아. 맞지? 거리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VA 대 VB를 구할 수 있어. 맞지? 요 값과 요 값이 같은 거야. 지금 같은 지점에 떨어졌다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VA 대 VB는 몇 대 몇이야? 요게 둘이 서로 같은 거니까. 그지? 루트 2 대 1이다. 이렇게 나오겠다. 맞지? 그래서 뭐 수식적으로 아니더라도 만약에 다른 높이에서 던졌는데 같은 곳에 떨어지잖아. 무조건 더 높은 데서 던진 애가 느리게 던진 겁니다. 알겠니? 단지 비율을 물어보지 않고 누가 더 빠르냐 느리냐만 물어보면 같은 지점에 떨어지면 높은 곳에서 던진 애가 무조건 더 느리게 던진 거야. 다만 그때 속력, 속도의 비를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 A의 수평 이동거리와 B의 수평 이동거리가 같다라는 거 이용해서 얘네들이 던진 속력의 비가 몇 대 몇인 걸. 이거 되게 잘 나와요.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오고요. 엄청 잘 나와. 자, 요거 하나 꼭 써두셔야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수평 이동거리는 무조건 던진 속력에다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 곱하는 거예요. 던진 시간에다 떨어질 때까지. 그럼 이제 우리가 예제 문제랑 뒤에 문제들 좀 풀어볼 텐데 일단 거기 예제 문제 보면은 페이지를 몇 번째 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인가? 네 번째 페이지 보면 예제 하나 나와 있거든. 그 예제를 한번 봐볼게.
이거 꼭 써놓으시고, 이제 이거 엄청 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다. 중간고사 때 경험하지 않았어? 내가 나온다면 많이 나온다니까, 진짜로. 100%는 아니지만 내가 강조하는 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 그지? 이번 기말고사 때는 꼭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 나오면 안 틀릴 수 있게 연습을 하자, 이 말이야. 자, 예제 문제 한번 봐볼게. 수평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곳에서 내가 a라는 물체를 수평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곳에서 던졌어. 던졌더니 얘가 뿅 날아가서 떨어졌대. 그래서 그 날아가서 떨어진 거리, 수평 이동 거리가 라지 L이었대. 이만큼 날아가서 지금 떨어진 상황이래. 내가 V0라는 속력으로 던졌다 이 말이야. 맞지?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 T초 동안 날아가서 떨어졌대요. 자, 옳은 것만 골라라. 일단 기억은 쉽지. 포물선 운동 경우에는 수평 방향은 무조건 무슨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이니까 다른 말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거야. 기억은 어렵지 않게 골라야 돼. A를 자유낙하시키면 떨어지는데 자, 봐봐.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같은 높이에서는 내가 포물선 운동 던져서 T초 만에 떨어지나, 그대로 자유낙하에서 떨어지나 걸리는 시간은 똑같다 그랬지? 그러니까, 포물선 운동에서 T초 만에 떨어졌으면 자유낙하 운동을 시켜도 T초 만에 떨어지는 거야. 니은 어때야 돼? 틀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A보다 무거운 물체를 같은 높이에서 자, 여기 B가 있어. 얘가 더 무거워.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된다고? 내가 아까 자유낙하는 물체 질량과 관계없다 그랬지. 자유낙하는 이미 공기저항이 없는 상황을 가정한 거기 때문에 얘를 여기서 자유낙하시키나 더 무거운 애를 같은 높이에서 자유낙하시키나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동일해야 됩니다.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질량하고 관계없어. 오로지 뭐랑만 관계있다? 높이하고만 관계있어. 얘 똑같이 H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얘가 T초 만에 떨어지면 얘도 T초 만에 떨어지는 거야. 무조건. 그러면 디귿 틀렸죠. 자,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던지는 속력을 크게 하면 물체는 어떻게 된다? 더 늦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늦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오래 걸린다는 얘기잖아.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빨리 던지고 느리고 던지고랑 관계없다 그랬지? 같은 높이에서 속력이 빨라지면 더 멀리 날아가는 거지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은 똑같아요. 무조건. 리을도 틀린 말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옳은 건 뭐다? 기억밖에 없다. 이제 기억밖에 없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뉴턴 사고 실험 나와 있고 그 뒤에 이제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 나와 있는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뒤에 보면 연습 문제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10문제 가량을 넣어놨는데요. 10문제 가량을 넣어놨는데 자, 하나씩 풀어볼 텐데 자, 거기 3번 문제 봐봐. 연습 문제 3번 문제 지금 얘가 얘기한 거 아니야? 얘들아, 자 3번 문제 먼저 볼게요. 그러면 자, 다음 그림과 같이 건물 서로 다른 층에서 질량이 같은 물체. 자, 얘가 A고, 지금 얘가 B로 나와 있어. 서로 다른 높이에서 던졌대. 그래서 던졌더니만, 봐봐, 문제 나오지? 동시에 떨어졌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같은 지점에 떨어졌다라고 나오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높이서 던진 건 무조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동시에 떨어졌다는 말은 안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오래 걸리지만 같은 지점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높이에서 던진 애가 무조건 느리게 던진 거라 그랬지. 보기를 봐볼게. A와 B는 둘 다 포물선이니까 수평 방향으로는 무조건 등속 직선 운동인 거야. A가 됐건 B가 됐건. 기억은 틀린 말이 되는 거고요. 니은. 자, 가속도의 크기를 얘들아. 포물선 운동할 때 가속도는 무슨 봐봐 얘들아. 얘 봐봐. 포물선 운동을 할 때 옆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이잖아. 이거 가속도 있어 없어? 수평 방향으로는 가속도가 없어요. 그럼 오로지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는 가속도만 있는 거야. 자유낙하니까. 그럼 자유낙할 때는 무조건 가속도가 얼마야? 9.8이야. 그럼 봐봐. A가 여기를 지나든 B가 여기를 지나든 무조건 얘네들은 아래 방향으로 가속도가 얘도 9.8, 얘도 9.8인 거야.
가속도의 크기는 1대1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시에 던졌다면 던진 순간의 속력은 누가 더 작다고? 무조건 더 높은 애가 작다고요. 그럼 A가 B보다 작다라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A가 B보다. 맞아? 그 다음에 같은 지점에 동시에 떨어졌다면 먼저 던진 거야? 아, 동시에 떨어졌단 말이지. 야, 봐봐. 이게 중요하네. 해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거는 각자 얘는 t초 만에 얘는 루트 2t초 만에 같은 지점에 떨어졌다는 건데 같은 지점에 동시에 떨어지려면 어때? 누굴 먼저 던져야 돼? 더 오래 걸리는 애를 먼저 던져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숫자로 표현하자면 얘는 1초 만에 떨어지고 얘는 2초 만에 떨어진다 그러면 동시에 떨어지려면 어때야 돼? 얘가 날아가서 떨어지는데 2초 걸리니까 얘를 던지고 나서 1초에 얘를 던져야지. 그럼 얘는 날아가는데 1초 걸릴 거고 얘는 이미 1초만 더 있으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치? 무조건 같은 지점에 동시에 떨어지게 하려면 높은 곳에 있는 애를 늦게 던져야 돼. 그러면 여기선 A를 B보다 먼저 던진 게 아니라 늦게 던진 거야 라고 해야 맞는 말이 되는 거야. A가 위잖아 지금. 그치? 아니지. A를 먼저 던지기 미안하다. A를 먼저 던지기 맞지. A가 먼저 던지고 B를 나중에 던지는 거야. 미안해. 높이 있는 물체를 먼저 던지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산 문제 한번 해볼까? 2번 한번 봐볼까? 2번. 자, 2번으로 와서. 앞에서부터 뒤로 갈수록 점점 어려운 문제 넣어놓긴 했어. 자, 2번 문제. 자, 그림과 같이 0초의 물체를 가만히 놓았더니 자유낙하 운동을 했다. 자, 처음에 정지. 자, 그랬더니만 P점을 지날 때 5m/s야. 그 다음에 P점을 지난 순간부터 2초가 지났을 때 Q점을 지날 때 V래. 이거 아까 했던 거랑 예제 문제랑 비슷한데. 그지? 자, 중력 가속도를 10으로 하라 그랬어. 네. 그럼 봐봐. 중력 가속도가, 잘 들어? 10m/s 제곱이란 얘기는 1초에 무조건 10m/s씩 빨라진다는 거잖아. 그럼 봐봐. 예. 놓고 나서 5m/s가 될 때까지 몇 초 걸릴까, 그러면? 0.5초가 걸려야지. 그렇잖아. 0.5초분의 5 해야 중력 가속도가 10이 나올 거 아니야? 이해돼? 그래프 그려봐도 돼, 이렇게. 1초에 무조건 10씩 빨라지는 상황이란 말이야. 기울기가 일정해야 되니까 5m/s가 되려면 0.5초여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 P는 떨어뜨리고 나서 0.5초가 지났을 때 상황이고요. Q는 거기서 2.5초가 지났을 때 상황인 거잖아. 맞지? 그럼 봐봐. 처음 정지했을 때 기준으로 2.5초 동안 속도가 얼만큼 변해야 이게 가속도잖아. 이게 10이 나와야 된다. 맞지? 처음 0초, 정지해서 놓는 순간이 0초면 그때부터 2.5초가 될 때까지 속도는 0에서 V가 될 거 아니야. 이거 그냥 V라고 쓰면 V 빼기 0인 거잖아. 그럼 시간분의 속도 변화가 가속도니까 이게 10이 나와야 된다고. 그럼 얼마 얘는? 25m/s다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자, 그럼 그래서 기억. V는 25m/s다 되고요. P점을 지날 때 시간 몇 초다? 0.5초다. 0.5초다. 물체는 이동거리가 자, 이동거리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지금 여기다 줄 거나봐. 이거 되게 많이 틀리는 문장이거든? 예. 이동거리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증가한다고, 얘들아, 여기 봐봐. 이동거리 시간을 그래프를 그린다고 치면 이동거리가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한다고 하면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거든? 그럼 잘 봐. 우리 위치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도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거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등속 직선 운동인 거야. 거기 지금 내 줄구라고 했지. 줄군 거 밑에다 써봐. 이 문장은 등속 직선 운동일 때만 나와야 돼. 마지막 디귿 문장은 등속 직선 운동일 때만 이 말이 맞는 말이 되는 거야.
따라서 지금 자유낙하는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이 문장이 틀린 문장인 거야. 알겠니? 오히려 계산 문제 안 틀릴 수 있어. 오히려 니네 이렇게 문장으로 정의 물어보거나 개념 물어보면 많이 틀려요. 잘 써놔야 돼. 이것은 여기서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서 대표적인 거. 자, 5번 문제 한번 해볼까? 5번 문제. 나머지 니네가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일단 넘어가. 자, 5번 문제까지만 하고 선생님이 쉬는 시간 줄게. 자,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h인 양 지점에서, 그지? 양쪽에서, 자, 여기가, 이거 뭐 보통 건물로 나오기도 해요. 이 높이가 h야, 지금. 자, 여기서 내가 얘를 10m/s로 던졌고요. 얘를, 잘 봐. 이것도 팁을 알려줄게. 니네 얘들의 높이가 똑같지? 그러면, 얘는 요렇게 날아가서 떨어지고 얘는 요렇게 날아가서 지금 여기서 만났다는 거잖아. 맞아? 봐라. 아까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수평 이동 거리는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에다가 던진 속력을 곱한 거잖아. 근데 얘네 양쪽이 높이가 똑같으면 A나 B나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 동일할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에는 던진 속력의 B가 거리의 B인 거야. 이해됐어? 그럼 봐봐. 던진 속력의 비가 지금 얘하고 얘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이잖아. 그럼 수평 방향으로 날아간 거리의 비가 2대 1이 돼야 된다. 근데 지금 양 두 지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야? 토탈 30m거든?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해야 되지만 계산이 필요 없는 건 간단하게 풀어야 된다고. 이걸 일일이 계산하면 바보란 얘기야. 높이가 똑같으면 어차피 쟤네 둘 다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 똑같으니까 속력의 비가 거리의 비가 되겠구나 이용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던진 속력의 비가 2대 1이니까 날아간 거리의 비도 2대 1 해서 얘는 20m고 얘는 10m고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치?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복잡하게 계산하면 안 돼. 그치? 중력 가속도는 10으로 하라 그랬어. 그치? 자, 기억. AB가 운동하는 동안 작용하는 힘의 방향 변해? 자, 선생님이 포물선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힘의 방향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아래 방향이라고 그랬지? 떨어지는 내내 운동 방향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힘의 방향 변하지 않습니다. 맞지? 자, 그 다음에 높이를 물어봤어. 높이. 자, 봐봐. 야, 요거 구했죠. 20m 지금 떨어지는 거잖아. 그럼 이제 거꾸로 이용하는 거야. 20m라는 수평 이동 거리를 갈 때 던진 속력이 10m/s였잖아. 그치? 몇 초 만에 떨어졌다는 거야. 2초 만에 떨어졌다는 거야. 여기 떨어지는데 2초가 걸렸다는 얘기지.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자유낙하 운동에서 2초 만에 떨어졌다는 얘기지. 그럼 2초니까 뭐야? 자, 중력 가속도를 10으로 하면 1초에 5m 간다 그랬거든? 그러면 2초 동안 떨어지는 거니까 떨어진 거리의 비는 1대 3을 더하면 되겠지.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1이 5m라고. 1이 5m. 중력 가속도가 9.8일 때는 그 비율이 1이 4.9m고요. 중력 가속도가 10이면 비율이 1이 5m인 거야. 그러면 1 더하기 3이니까 5 곱하기 4 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얼마야? 20m다 이렇게 돼. 알겠지? 그래서 자꾸 풀면서 요령을 터득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2시쯤 됐네. 그지? 58분이니까 우리 2시 18분에 시작하도록 합시다. 알겠지? 2시 20분에 시작할게. 20분에 시작할게.